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보통 뭘 먼저 보죠? 맞아요. 보통은 딱딱한 숫자나 통계, 건조한 데이터를 먼저 찾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깊이 있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아주 심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잡한 방법론과 철학적 배경을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요. 아마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루한 학술 개념 정리가 아니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청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 자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언어를 쓰기 시작한 아주 먼 옛날부터 세상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줬어요. 우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 왔거든요. 서로를 돕고 단단한 공동체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건 한 사람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그걸 해석하고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통로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이 서사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는 내러티브 연구 분야의 선구자죠. 디.진 클렌디닌이 쓴 내러티브 탐구 실천하기 개정 2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딥다이브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바이블이 됐거든요. 연구 방법론을 아주 명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든든한 가이드를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귀중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엄격한 방법론을 지금부터 꼼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러티브 탐구라는 이 개념의 첫 번째 껍질부터 한 겹 벗겨볼게요. 글렌드니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람들의 아주 평범하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원천으로 온전히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그냥 현상을 쭉 적어내려가거나 인터뷰를 녹음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라보는 거대한 하나의 관점이자 아주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하는 내러티브 분석이랑 뭐가 다른 거지? 그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관계적 존재론에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연구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뚝뚝 떼어낸 조각난 데이터로 취급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완전 다릅니다. 이야기는 절대 연구 대상이랑 분리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거든요. 연구자와 참여자가 시간을 두고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끈끈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 살아있는 역동성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차원이 다르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철학자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의 유명한 통찰이에요. 저자인 클렌디닌이 박사과정 중에 동료 추천으로 이 개념을 딱 접하고 나서 연구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맥킨타이어는 자아라는 게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서사의 형태 안에서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가 사람 입 밖으로 나와서 말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쉬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은 철학적 뿌리로 내려가 볼게요. 내러티브 탐구는 철학자 존 듀이의 경험 이론에 아주 단단하게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듀이는 우리가 현실을 외부에서 무슨 신처럼 뚝 떨어져서 관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듀이에게 경험은 딱 고정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개인의 생각, 그리고 사회적이나 물리적 환경이 쉴 새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흘러가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교류적 존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딱 부딪힐 때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자신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묵직한 철학적 기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딱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내러티브 탐구자가 경험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첫째는 관계적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자라나서 미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철저하게 사회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의 내면 세계는 그냥 나 혼자만의 고립된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문화, 가족, 그리고 사회제도의 거대한 서사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이쯤에서
저명한 인류학자인 클리퍼드 기어츠의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비유가 내레이티브 탐구의 성격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주거든요. 과거의 수많은 연구자들은 스스로를 철저히 관찰자로 분리했어요. 아주 객관적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흐름을 그냥 길가에 서서 지켜보려고만 했죠. 하지만 기어츠가 전곡을 찔렀듯이 인간 경험의 변화라는 건 그냥 구경꾼처럼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걸 박수치며 구경할 수 있는 잘 정돈된 퍼레이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대체 탐구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길가에 선 구경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왁자지껄하고 복잡한 퍼레이드 한가운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조사하고 묘사하는 그 풍경의 거대한 일부가 되는 거죠. 연구자는 참여자들 옆에서 함께 살아 숨쉬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그 차가운 벽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자, 복잡한 이론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이 거대한 사회적 서사라는 퍼레이드 한가운데를 걷고 계시잖아요. 학교의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직장의 조직 문화, 아니면 매일같이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조각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거대한 흐름에 너무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게 내 생생한 경험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판이 나오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이 방법론도 가만히 멈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눈부시게 진화했는데요. 이번 2023년 개정판을 보면 원주민 청소년이나 시리아 난민 가족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됐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걸 헐쩍 넘어서요. 연구 참여자와 도대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관계적 윤리의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게다가 연구자 한 사람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폭넓은 성찰을 끌어내기 위한 반응 그룹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됐어요. 탐구의 뼈대가 훨씬 더 단단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경험의 연속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하나 있죠. 네, 바로 팬데믹입니다. 2023년 개정판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팬데믹의 충격을 아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어요. 이 전례 없는 시기는 공중보건이라는 지배적인 서사가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의 삶의 궤적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불확실하고 역설적인 환경 속으로 거침없이 밀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단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자는 아롱다티 로이의 아주 강력한 통찰을 하나 빌려오는데요. 여기서 로이는 팬데믹을 단순한 끔찍한 질병의 위기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건 한 세계와 다음 세계를 연결해주는 관문, 그러니까 일종의 포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편견이나 탐욕, 쓸모 없어진 낡은 아이디어들을 아주 무거운 짐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이 문을 힘겹게 통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무거운 짐들을 과감하게 싹 다 벗어던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관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인 거죠. 자,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꽤 오래 남을 만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삶의 연속선 위에서 우리는 과연 과거의 낡은 짐들을 미련 없이 훌훌 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상상할 준비를 마친 채로 이 새로운 시대의 관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내러티브 탐구라는 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경험을 촘촘하게 엮어내고 더 나은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아주 치열한 실천이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만의 서사에 과연 어떤 미래를 채워 넣으실 건가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